우리말의 문장 표현할게. 처음에 높임 표현. 자, 우리 문법 요소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개념 정리하고 문제도 엄청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풀어봤으니까 이제 교과서별로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상황만 한번 훑어보고 갈게. 자, 처음에 높임 표현. 선생님 저 옷이라고 했다면서요. 자기가 자기를 높였어요. 잘못했지? 했다면서요. 선생님은 높여야 되잖아. 그지? 선생님은 높이고 자기는 높이면 안 되는데 높였어. 이게 뭐가 잘못됐어? 주체 높임이 잘못 사용됐다. 그지? 주체 높임 오류다. 그지? 오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저 오라고 시자 빼야 되지. 그지? 선생님 높여야지. 그러면서 여기 시자 넣어야지. 하셨다면서요 해가지고 돼가지고 시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아니지. 그지? 계시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주체 간접 높임이지. 간접 높임 오류다. 그지? 뭐야? 주체 간접 높이면 특수어의 사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러면 계시겠습니다 안 되고 있으시겠습니다. 요렇게 표현해야 맞다. 그지? 그럼 주체는 뭐냐? 주체는 주어야. 주체는 스스로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이야. 스스로가 동작을 할 때, 말씀할 때 그게 누구야? 교장 선생님이고, 상태, 뭐 예쁘다, 귀엽다, 이 상태, 이 상태가 누구냐? 누가 무엇이 해당되는 게 주체고, 객체는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객체야. 그리고 보통 뭐 부사어하고 목적어고, 여기는 주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체 높임법. 우리가 높임법은 세 가지야. 주체, 객체, 상대였지. 그지? 할아버지께서 여행을 가신다. 가신다는 이 주체는 누구야? 할아버지지. 그지? 누가 가? 할아버지가 가시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썼니? 깨서 쓰고, 가시다 할 때 깨서 하고, 자, 선어말 어미 시자 쓰고, 요게 뭐라고요? 요게 선어말 어미라는 거. 왜 선어말 어미인 줄 알지? 어말 어미 바로 앞에 오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되고, 선생님 주의하라는 거 뭐야? 계시다 할 때 요거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선어말 어미 아니다. 요 자체가 한 단어다. 선어말 어미 시를 써가지고 주체 높였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 뭐라고? 특수어의를 사용해서 주체 높임을 하였다. 그치? 그리고 조사께서 사용했지. 그리고 누구님 할 때 님자 접사님도 그거, 그 다음에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잡수시다, 계시다, 편찮다 또는 또 뭐야 진지, 댁, 뭐 연세 이런 특수어의를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간 주체는 동생이야. 이건 주체야. 동생은 높일 필요 없으니까 주체 높임법 실현 안 됐고, 이 목적어를 높이는 거지. 목적어와 부사어가 뭐에 해당된다? 객체해야 된다. 할머니를 높이고,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다라는 특수어의를 사용한 거지. 그리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는 자, 습니다를 사용해가지고 선생님을 높인 거지. 선생님을. 요거는 뭐야? 여기 두 번째 거는 객체고, 세 번째 거는 상대 높임이지.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 상대 높임법. 그래서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청자를 높고 낮은 정도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언어 표현이 높임 표현이고, 높임 표현은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 하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자, 연수가 노래를 부르다, 어머니를 바꾸면 어머니를 높여야 되니까 가스가 되고, 그리고 부르다에 시자를 하고, 저기 동생이 온다, 할아버지 바꾸면 저기 할아버지 가스 쓰고 시자 쓰고, 자, 가스 들어가면 무조건 주체 높임, 깨 들어가면 무조건 객체 높임. 자, 그리고 주체의 직접 높이면요, 높여야 할 대상을 직접 높이는 거야. 아버지께서 외출하셨다. 외출하신 대상은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 직접 높이고, 이건 특수어의 사용해도 괜찮고, 간접 높이면요, 높여야 할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 선어말 의미 시로만 사용해야 돼. 특수어의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좋으시다는 거야.
좋으시라는 게 뭐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와 관련된 시력이지. 그래서 맨 끝에 조시자에 어자 이렇게 요 시자가 이게 뭐라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지 그지? 그리고 사용했고 자 그 다음에 현우가 안방에서 낮잠을 잔다. 주체 아버지 바꾸면 직접을 하니까 자시다 안 된다. 주무시다. 깼어와 주무시다 사용했고 동생은 기가 밝다. 할머니를 바꾸면 할머니께서는 기가 밝으시다. 시자 넣고 깨서 넣었지 그지? 여기는 주체 뭐야? 밝은 건 할머니의 기지 그지? 주체 무슨 높임? 간접 높임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객체 높임은 뭐 높인다?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하고 목적어를 높이고, 여기는 특수어 이 4개만 써. 조사께하고 특수어 4개만 쓰니까 특수어 그 4개 나오면 객체 높임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자,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가 이 걔가 할아버지로 바뀌면 깨짜 쓰지. 그리고 드리다라는 특수어 쓴다 그지? 보람이가 수학 문제를 윤수에게 물어보는 것 같다가 선생님을 바꾸면 선생님께 여쭤보았다. 그리고 자, 민재가 은솔이를 보러 간다 해서 은솔이를 외삼촌을 바꾸면 외삼촌을 보러가 아니고 뵈러 간다. 나는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다. 동생이 아니고 어머니를 바뀌면 모시고지 그지? 요건 다 주어지. 주어는 여긴 다 주어니까 주어는 높일 필요가 없고 뭐만 객체만 높이면 되지. 객체는요 요거뿐이야. 요거 나오면 다 객체로 알면 돼. 깨하고 들이다, 여쭈다, 배다, 모시다 이렇게 4개. 자, 주체 객체 높임법 또 밑에 또 설명됐지. 너무 많이 설명했으니까 생략 들어갈게. 자, 그 옆에 혹시 또 몰라가지고 앞전법하고 가전법 한번 해줄게. 요건 선생님 저번에 개념 설명할 때도 했는데 앞전법은 가짜로 높이는 거야. 존대를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야. 존대를 누를 앞자야. 존대를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 야, 할아버지 이렇게 존대를 해야 될 대상인데 듣는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이러면 아버지는 아이의 입장에서 높여야 할 대상이고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야 해야 하는데, 근데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지 그지? 할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안 높이는 거야. 원래 이게 원칙이야. 원칙인데, 자, 아버지가 여기에 진짜 있는 거 돌아오셨어요. 요건 허용해 주는 거야. 원칙은 높이면, 듣는 사람이 더 높으면, 그 주체보다 더 높으면 그 주체를 안 높이는 게 원칙인데, 자, 하자보다 지금 어떻게 해요? 주체가 높은 상황이고, 하자는 손주고, 주체는 아버지고, 자, 그리고 상대, 듣는 청자는 누구야? 청자는 할아버지야. 청자가 제일 높은 상황이야. 그러면 안 높인다고. 그리고 이제 칸이 좀 좁은데 가전법 한번 해볼게. 가전법은 가짜 존경하는 거야. 요거랑 반대겠지 그지? 가짜 존경. 그러니까 존대를 가짜로 존대한다는 거고, 가짜로 존대. 안 높여도 되는데, 자, 손자에게, 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어머니는 어디 가셨니?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 입장에서 자기 며느리는 딸이겠지, 그지?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자를 넣어가지고, 선어말음이 시자를 넣어가지고, 높여주는 게 가전법. 자, 학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도 있을 거니까, 알아두자. 그리고 이제, 상대는요,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래. 그래.
손님 이어만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서 뭐하니? 하십시오 쳤지 그지? 손님을 높인 거지 그지? 앉는 건 누구야? 손님이잖아 그지? 주체 높임도 같이 썼네 그지? 앉으십시오 하고 자 그 다음에 엄마 여기를 보세요 요자 썼지 그지? 비격식체고 유빈아 이것을 정수에게 주어라 이거는 해라체 라자 붙으면 해라체 자 높임 표현이 근데 이 상대 높임은요 같은 대상일지라도 같은 대상일지라도 그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친근감을 느끼는 비격식체 표현, 해체를 많이 사용하지, 그지? 근데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공적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같은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격식체 중에서 정중함이 느껴지는 하십시오체. 우리 학급 회의 시간에는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다가 학급 회의 시간에는 달라지지, 그지? 그래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서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는 게 상대 높임이야. 자, 공적인 상황에는 높임 표현을, 사적인 상황에는 높이지 않고, 그리고 또 나이와 상관없이 또 친밀 정도에 따라서도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 이때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고, 상대 높임법 요거 격식체하고 비격식체가 나왔는데, 자, 격식체 선생님 주의하라는 게 뭐였니? 이 해라체는 낮춤 표현이지만은 어디에 격식체에 들어가고 해여체는 두루 높이는 표현이지만은 비격식체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 한 보자. 이런 거 좀 봐두자. 자, 가시지요. 자, 하십시오체다. 가시지요. 갑시다. 요거는 하오체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하십시오체 들어가지 말고 하오체에 감탄은 가는 구려. 하계체에 가는 구먼, 가는구나, 가거라, 가렴, 가려무나 이런 것들은 해라체에 들어가고 아주 낮춤이고 자 이런 거 좀 주의해가 보고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거 이런 것도 자 그리고 격식체는요 격식체는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표현이고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져. 그리고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춰야 할 때 사용하는 거고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표현이고 비교적 이게 부드럽고 친근감을 나타내고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을 때 비격식체를 사용하는데 자 요거 왜 그런지 따지지 마. 그렇게 외워. 알았지?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잘못된 거 찾아보자 일단. 현우야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너희 모두 및 과제 발표할 차례이니 준비하시라고. 얘네들이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준비하라고 여기 준비하라고로 이렇게 바꾸고 시인을 소개하는 과제 말이지.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해야 할지 말씀 안 하셨니? 아니 그건 내가 선생님께 자 요거는 주체 오류고 주체 높임 오류고 여기는 객체 높임 오류지. 객체 높임이 잘못됐다 그지? 자 여쭈어봐 이렇게 해야 되지. 여쭈어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선생님 댁 강아지가 예쁘시네요. 자 선생님 댁 강아지인데 선생님 댁에 강아지까지 높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그냥 예쁘네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두 번 높여서 읽으시고 계십니다. 자, 틀린 건 아니지만 지나친 존대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신문을 요게 시자 빼고 읽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개 높임이 두 번 나오면 좀 어색해. 그래서 하나는 빼자. 저희 나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라고. 그치? 우리나라를 왜 낮추니 그지? 그리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똑같은 말 나오네. 넘어가자. 자 그리고 시간 표현은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옵니다. 왔습니다 해야지 그지? 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가는 예정입니다. 갈 예정입니다. 왜? 는자는 현재 시제 쓰는 발음이야. 요게 는자는 뭐야? 현재 시제 쓰는 발음이 아니고 이거 현재 시제 관형 사형음이고
옵니다는 이거 지금 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요거 지금 현재 시제지, 그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써야 되는데 현재 시제 썼고, 여기는 미래 시제 써야 되는데 현재 시제 썼고, 그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웁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나타내야 되지, 그지? 다 뭐야? 시간 표현을 잘못 사용했다, 그지? 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배울 것입니다. 배우겠습니다. 또는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지. 자, 이것도 다 앞에서 했으니까. 자,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 뭐가 기준? 요게 기준이야. 기준이고, 이거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하면, 바라시가 있으면, 사건시, 여기, 이렇게 사건시가 여기 있으면 과거고, 여기가 사건시가 같이 있으면 현재고, 그리고 사건시가 요 바라시보다 뒤에 있으면 미래, 이렇게 되지, 그지? 사건시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지? 자, 요거는, 자, 어제, 그리고 했다에 엇 들어가는 거, 엇. 야, 나는 지금 한다, 니은. 선어말 음이지. 내일, 리을 것이다. 또는 get. 요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지. 말하는 시점 요게 바라시고. 요게 사건이, 운동하는 게 사건시지, 그지? 사건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자,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구분하는 걸 갖다가 시제라 그러고, 과거 시제는 뭐가 앞이다. 사건이 일어나는 시제가 바라시보다 앞이고, 현재 시제는 같고, 미래 시제는 앞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치? 나중인 시제. 그리고 두 개야. 시간 표현은 시제랑 동작상이야.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되어 있는지, 그치?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자, 과거 시제는 뭐, 더 해상할 때, 읽었다, 읽더라, 더. 자, 현재 시제는 넌. 그리고 미래 시제는 get. 요게 뭐냐고? 선어말 음이라고. 선어말 음이 요걸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진행상은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고 있다, 뭐 먹고 있다, 고 있다, 그리고 말라간다, 뭐 오다, 가다, 이런 거. 이런 뭘 통해서? 보조용언 뒤에 먹다가 먹고 있다면 얘가 본용언이고 얘가 보조용언이야. 요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통해서 실현되고, 완료상은요, 어떤 사건이 끝났거나 끝난 후에 결과 상태가 지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버리다. 자, 있다. 요거 잘 봐. 앉아 있다. 이거 뭐야? 있다지. 있다. 여기지. 여기 어디에 해당돼? 완료상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완료상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 진행상이라 하면 안 된다. 잘 틀린다. 앉는 동작이 끝나고 앉아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야. 자,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를 하면 넣고, 그리고 뭐야?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는 은이야. 관형사형 어미 뭘로? 동사는 은이고, 자, 형용사는 은이 현재 시제지, 그지? 먹다, 먹었다, 먹은. 자, 그리고 자다. 자, 현재 시제는 니은 또는 는. 잔다. 자는. 그리고 미래 시제는 리얼 것이다 또는 get. 이렇게 사용한다. 그리고 먹고 있다. 먹고 있다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현재 진행상이지. 그리고 먹어버렸다는, 버렸다. 과거네. 과거, 먹은 동작 끝났다. 완료상이다. 그지? 그리고 이제 신체 부위에, 자, 고 있다는, 뭐, 메고 있다. 철수가 넥타이를 메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해석이 중의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거야. 메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진행상이고, 메고 있는 상태, 메는 동작은 끝나고 이제 메고 있는 상태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건 완료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넘어가자. 자, 다 설명했고요. 과거 시제. 자,
이거 자, 과거 시제는 아덧, 형용사 동사 다 똑같아. 자, 사건이 현재와 단절되었을 때는 아덧, 어덧, 더 돼가고. 그리고 과거 시제 관형 사용 의미는요. 동사는 은, 형용사는 던. 이 던자는요. 이 던자는 동사에서 내가 먹던 빵 던자는 동사에서 된다. 현재 시제는 동사는 는, 니은. 그리고 형용사하고 서술격조사는 쓰는 말 없이 현재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 쓰는 말 없이 사용돼. 이거 뭐야? 기본형 사용이라 그랬지. 지금 하늘이 맑다. 이렇게 기본형 사용한다고. 그리고 관형 사용 의미 은은 현재 시제다. 자, 동사에 은이 붙으면 과거 시제지만 관형사에 붙으면 현재 시제다. 미래 시제는 get 또는 리얼, 관형 사용 의미 리얼, 그리고 또 리얼 것이다. 이렇게 나타낸다. 자, 옆에 보면 쓰는 말 의미 아듯이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쓰는 말 의미지, 그지? 근데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요. 지금 청바지를 입었구나. 지금 청바지를 입었구나. 지금, 그지? 완료는 혹은 지속의 의미로 현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철수는 이제 망했다. 앞날을 인식하는 의미상 미래다, 그지? 확실히 일어날 것은 이렇게 others를 써가지고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선생님 학원 빠지면 너 오늘 저녁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났다 이럴 때 아더 써가지고 나타낸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오늘 아침 이거 넣어가지고 이제 시제적절하게 표현해보래.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어저께지, 그지? 그러니까 과거 시제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모처럼 맑은, 자, 현재니까 은자 쓴 거야. 왜? 형용사이니까 형용사의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 사용 의미는 은이야.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까지 올라 다소 듣겠습니다. get을 사용했다. get. 그리고 내일은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get 사용했다, 그지? 그래서 두 개는 미래고, 얘는 미래, 현재, 그리고 과거다, 그지? 그리고 옆에 날개 좀 보자. 쓰는 말 의미, 아덧, 어덧, 대과거, 아주 옛날 과거를 나타낼 때, 근데 현재와 단절됐을 때도 아덧, 어덧 쓰지, 그지? 그럼 어떤 거, 나는 예전에 이 책을 읽었었다. 현재는 읽지 않음을 암시하는 거야. 창문이 열려 있었었나 봐? 이렇게 하면 지금 안 열려 있는 거야. get은요, 미래의 시대를 나타내는 의미지만은 다양하게 또 쓰인다. 미래일이나 추측할 때 내일 도착하겠구나. 이거 미래 추측이지. 미래 추측이고 주체 의지. 나는 시인이 되겠다. 이번 시험에 1등급을 맞겠다. 이런 거. 자, 의지고 가능성과 능력은요. 삼척 동작도 알겠다. 가능하겠다. 이거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말해도 되겠니?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가면 자 우리 시제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자 이거 윤동주에 쓰신대요. 나는 괴로워했다. 이거 과거 시제지. 과거고 걸어가야겠다. 했다 할 때 어쩌려냐. 그지? 여기 get-려가지고 미래 시제. 미래 수치 운다. 자 운다. 현재 시제 쓰는 말음이 니을 넣었다. 그지? 그래서 현재 시제. 자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이거는 안 봐도 되겠지, 그지? 그리고 옆에 이제 다시 그 개념 정리된 거. 선생님 개념 정리된 것도 앞에 줬지, 그지? 그거 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피동과 인용 표현 할게. 선생님 사동 표현도 했잖아, 그지? 피동하고 사동 표현 짝이고, 교과서는 안 나오지만, 하지, 그지? 그 다음 피동 표현 보자. 피동 표현은 내가 지에게 밟혔어. 내가 사다를 밟았어. 이거는 능동이고 얘는 피동이지, 그지? 자, 주어가 내가, 지가 밟는 동작을 한 거고 주어가, 사자가 밟는 동작을 한 거 아니지? 그지? 당한 거지, 그지? 자, 동일한 행위이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자, 다 주어를 강조하는 거야. 입장에 따라 행위를 했는지 당했는지를 표현한 거고, 자,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 자, 모기가 나를 물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주어는 능동 표현의 주어가 피동 표현에
부사어로 가고, 능동표현의 목적어는 피동표현의 주어로 가고, 그리고 물다의 피동전미사 리가 붙었다. 피동전미사는 4개지, 그지? 이히, 리기, 4개다, 그지? 자, 여기 옆에 있네. 피동전미사. 뭐 있다고? 이히, 리기. 이거 붙는 거는, 이히, 리기가 붙는 단어는 파생어라 그러지. 요렇게 부터가 만들어진 피동문은 파생적 피동문이고, 어지다, 또 되다, 개되다 결합한 건 통사적 피동문이다. 통사적 피동문이고, 그리고, 자, 피동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는 의도는요, 능동 주어보다 피동 주어를 강조하고자 다 강조하는 거야. 당한 걸 강조하는 거야. 아이가 자동차에 치였다. 아이를 강조하는 거야. 자동차에 치인 아이를 강조하는 거고, 행동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날씨가 풀렸다. 누가 풀어?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피동 표현을 쓰는 거고, 행동의 주체를 감추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도자기가 깨졌다. 도자기가 내가 깼어. 근데 그 감추려는 의도에, 자, 이럴 때 우리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자, 피동 표현은 이히 리그를 붙이거나 아까 전에 어지다, 개되다 또는 명사에 대다 붙이면, 명사에 대다를 붙이면 됩니다. 자, 민기가 고양이를 안았다. 고양이가 민기에게 안겼다. 요게 주로 가야지. 목적어가 주어로 내가 술래에게 쫓겼다. 뭐였니? 기자였지. 난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히였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갈게. 나는 시원한 바다를 보았다. 시원한 바다가 나에게 보였다. 이였다. 그지? 학자들이 그 문제를 풀었다. 그 문제가 학자들에 의해 풀렸다. 리였다. 리나 뒤에 여기 어지다. 이렇게 어지달러 가지고 만들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유나를 대표 선수로 뽑았다. 이거는 능동 표현이고, 유나가 대표 선수로 뽑혔다. 이거는 피동 표현이고, 어떤 차이 있다. 가는 능동 표현으로 주어의 의지가 강조되어 행위가 더 부각되는 반면, 나의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하는 것으로 결과를 강조한다고. 유나가 선수로 뽑힌 걸 강조한 거고, 가 같은 건 우리가 뽑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바꾸고, 주어를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꾸고, 그러면 이히리기 이거 붙인다는 거. 앞에 거 했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중피동이라고 했지. 어떻게, 자, 형태에서 분석해볼게. 열다에다가 리자 붙고, 또, 이렇게 붙는 거야. 하나 빼야 돼. 그래서 열려있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의 말이 사실 믿다에다가 기자 붙고 어지가 붙었어. 이거 빼야지. 믿기지. 또는 아니면 기자를 빼가지고 믿어지지. 이렇게 의에 만들었다. 그 영화는 김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김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다 했는데 쓸데없는 피동을 사용한 거야. 옆에 봐. 어려워. 쓰여지다 마찬가지야. 이에다가 쓰다에 이 붙고 어지가 또 붙었어. 이거 빼야 돼. 풀다에 자 리가 붙고 다시 어지가 붙었어. 그러면 이거 제해야지. 보다에 이가 붙고 어지가 붙은 거야. 자, 보인다. 들다에 자 들다에 리가 붙고 다시 어지가 붙었어. 제해야지. 들려. 이렇게 해야 돼. 자, 피동표현 개념 다 했고요. 자, 이중피동 잘 보세요. 여가 붙는 건 이중피동이 아닐까 의심하세요. 그 다음에 자, 다음 방송 보도 내용에서 피동표현을 사용한 까다. 자, 어디가 피동표현인지 동그라미 쳐볼게. 차량이 뒤집혀 도로가 막혔습니다. 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기와 수도마저 끊겼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폭발음이 들립니다. 아직 대피가 끝나지 않은 상황 본진에 이어 여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진으로 도심 곳곳이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인데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자, 이렇게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까닭은 일단 상황을 근대로 전달하는 느낌을 주어가지고 객관성을 높이는 의도고요.
그리고 기사 속 지진과 같은 행위의 주체가, 행위의 주체 지진 누가 했어? 자연현상이지. 행위의 주체가 의도성이 약하거나 주체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여기는 객관성을 높이고 지금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한 거야. 그래서 피동문을 사용하고, 그리고 피동문의 제약은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지 못하거나 피동문으로 바꿨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철호가 꾸중을 들었다. 꾸중이 철호에게 들렸다. 너무 이상하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피동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피동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능동문이 안 되는 것도 있어. 날씨가 풀렸다 이런 거. 날씨가 풀렸다. 누가 날씨를 풀었다지. 이게 주어로 가야 되잖아. 날씨를 풀었다. 누가? 되게 이상하지 그지? 이런 거는 능동문이 없는 거야. 인용 표현 볼게. 민재 언제 정아 만났어?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아니 싶다고? 뭐지? 민주야 어제 정아 만났어. 민주야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랑 친하고 싶다고? 아니 싶다고? 뭐지? 이게 민주야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민주가 나랑 친하고 지내고 싶다고 말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보자. 수민이가 내일 비가 오겠어. 라고. 직접 인용에는 라고가 쓰고, 뭐가 되니 큰 따옴표 들어가지. 간접 인용에는, 수민이가 내일 비가 오겠다고. 간접 인용이지. 그지? 다른 사람 말을 끌어들이는 거 인용 표현이지. 그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 형식과 그대로 유지한 채 끌어들이는 건 직접 인용이고, 다른 사람 말이나 글을 내용만 끌어다 쓰는 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다시 말하는 걸 간접 인용이라 그래. 직접 인용은 따옴표 사용하지. 조사라고 사용하고, 그리고, 동사 하다를 인용조사 없이 바라를 직접 인용하는 문장 뒤에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하다는 그대로, 라고가 아니고, 하다. 그대로 나타내기도 한데, 간접 인용은요, 고를 쓰고요. 그리고 서술격수사 이다로 끝나는 간접 인용절에서는 이다, 고가 아니라 이라고로 바뀐다는 거야. 이거 말을 해보면 알아요. 뒤에 얘가 나오니까 보자. 직접 인용.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선우가 친구에게 큰 따옴표 쓰고 라고 말했다. 간접 인용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말했다. 라고 고 이렇게.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으로 바꿔서 보자. 갈릴레이는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 갈릴레이는 큰 따옴표 써야지. 지구는 돈다라고, 여기는 고고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정희는 우리 오빠가 드디어 귀국했어라고 말했다. 정희는 우리가 뭐야? 자기가 바꿔야지. 오빠가 드디어 귀국했어인데 했다고로 다 여기까지. 그리고 고가 조사고 말했다. 그 다음에 간접 인용절의 종결 의미는요. 간접 인용절이 평서문이나 감탄문일 경우는 종결 의미와 다를 바뀌는 거야. 읽었다 하면 그냥 다 고자 붙이면 돼. 그지? 읽었다. 읽었구나. 책을 읽었다. 고 말했다. 이렇게. 종결 의미가 감탄문일 경우에 종결 의미가 다로 바뀌고, 간접 인용절이 서술격 조사 이다로 끝나는 경우에는 종결 의미가 라로 바뀌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다 하고 서술격 조사지, 그지? 그러면 이라고, 이 라자가요, 이 라자가 조사라가 아니고요. 이게 이다가 이라로 바뀐 거야. 이 라고가 붙었으니까 직접 인용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지? 서술교사 이다는 이라고 바뀐다고. 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라자는 종결음이 라자야. 그리고 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간접 인용절이 의문문일 경우는 느냐 또는 냐 이렇게 바뀐다고. 마음에 드니냐 드냐고 이렇게. 간접 인용절이 명령문일 때는 으라로 읽으라 그럼 읽으라 읽어라 고 이렇게 바뀌고,
간접 인용절이 청렴을 때는 자로 바뀐다. 읽읍시다. 그러면 이게 높임 표현이 바뀌는 거야. 일자 이렇게. 높임 표현이 하십시오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높임 표현이 바뀌는 거야. 자, 우리 조교가 인용 표현 한번 볼게. 수필에 나타난 인용 표현을 모두 찾아보고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세요. 우리 조교가 며칠 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간접 인용이지, 그지? 간접 인용이고, 길을 가는데 청년 하나가 자판을 놓고 손목시계를 팔고 있었다. 예쁜 시계 하나가 오늘만 2,000원이요. 2,000원이 판대요. 오늘만 2,000원 하고, 이거 직접 인용이지. 소리에 동생 끝까지 2개를 골랐는데 시계를 받아들고 4,000원을 주자. 청년이 눈을 크게 뜨고 24,000원인데 왜 4,000원을 주느냐고. 간접 인용이고 했다. 2,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간접 인용. 나는 조교의 말에 청년은 당치 않는 소리 말라며. 간접 인용. 오늘 12,000원이요. 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거 직접 인용이지, 그지? 그러니까 몇 개 사용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사용됐다, 그지? 자, 그러면, 자, 간접 인용, 현장감이 더 높은 건 뭘까요? 직접 인용이지, 그지? 원문을 요약하거나 간결하게 표현되며 객관적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인용이 더 현장감 있게 표현할 수 있고, 간접 인용은 요약하는 느낌 들고, 간결한 느낌 들고, 그리고 객관적인 느낌이 드는 게 간접 인용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인용 표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 표현. 잘못된 거 보자. 자, 그 물건 풀견절입니다. 아니지. 물건 높일 필요 없으니까 품절입니다. 해야 돼. 이처자야 아닙니다. 이중피동이야. 이처야. 이따에 히자 붙고 또 어지다 붙은 거야. 자, 커피 나오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이즈 끝입니다. 아니고 커피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자, 물이 담겨진 컵이 담겨진 아니고 담긴 컵. 이중피동이야. 사물 높이는 과도한 표현을 썼고, 역사는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야 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불필요한 피동 표현 사용됐다. 자, 나는 어제 선생님께 저는 내일 어디 가야 해요? 라고 여쭈었다. 나는 어제 선생님께 저는 내가 자 오늘 어디 가야 하느냐고 여쭈었다. 이렇게 자 높임 표현하고 그리고 시제하고 그리고 종결 표현 다 바뀌었지, 그지? 내일이 오늘로 바뀌고, 그지? 자, 여기에 어머니께서 고민이 계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위에부터 보자. 과도한 높임 표현.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만 사용되는데 고객을 존대하려는 의도로 불필요하게 시절을 사용하면 안 된다. 품절입니다 해야 되고 포장해 드릴까요? 포장이세요? 아니면 포장해 드릴까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오늘 고민이 계십니다. 아니고 이거 있으시다. 간접 높이면 특수어휘 사용하지 않는다. 자고 아니지 주무시고 그지? 창문이 열려져 안 됩니다. 열려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이중피동 사용했다.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생각된다. 되다에 어지다 또 붙인 거야. 그래서 생각된다. 자, 불리운다 달리운다 안 된다. 불린다는 부르다의 피동사가 달리다는 자르다의 피동사이므로 또다시 사동전미사 우자 이러면 안 된다. 불리다 잘리다 이렇게만 표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직접 인용 표현하면 두려움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라고는 격려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어. 요걸 갖다가 자 두려움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뀌었지. 여기 이렇게 바뀐 거 보시고요. 자, 간접 인용을 하면요. 하자의 현재 관점에서 기술되기 때문에요. 인칭 대명사나 시간 표현 그리고 종결 표현 이게 다 달라집니다. 종결 표현, 높임 표현도 달라진다. 자, 옷이라고 하시 아니지 오라고 하시고 할머니니까 높여야지 배려.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 되지. 주체 간접 높이면 특수의 사용 안 하니까 있으시겠습니다. 자, 주문하신 제품 나오셨습니다. 아니지? 나왔습니다. 사물을 과도하게 높이면 안 되고 불려진다. 우자 들어간다 했지. 부르다에 리가 들어가고 여기 부르다에 리가 들어가고 다시 어지다가 들어가서 여기 빼야 돼. 잘려지고 이중풀이지 잘리고 풀려지고 안 돼. 이중표 이동이야. 풀리지 풀어지지. 예상되어진다. 안 된다. 되다에 어지다 또 붙었다. 되다에 어지다 또 붙었으니까 얘 빼야 된다. 자, 선생님 선생님께 저는 내가 오늘 어디 가야 하느냐고 여쭈었다. 이렇게 인칭대명사, 시간표현, 종결음이 인용조사 다 바뀐 거다. 그리고 여기까지네. 그리고 뒤에 소단어 문제 다 풀어보자. 수고했습니다.